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추석 명절에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친척, 지인 간 감염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한글날까지 3주째 연휴가 계속돼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강원도 안에서 원주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3일까지 벌써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24명이 확진되면서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74명인데 그 다음으로만은 속초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명절과 그 이후의 주말 동안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주간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한 지난주, 지역 내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한 뒤 나온 확진자가 61명이었고 추석 주간에 나온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은 타 지역 방문자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확산세를 고려해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방침은 완화 대신 현재 지침을 2주 연장하고 일부 시설만 완화하는 걸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그리고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잇따라 3주 동안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11월로 예정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실행을 앞두고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지역 사회의 전반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관광 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만간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혀 강원 관광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 2019년 한 해만 27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3분의 1인 9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1,0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감소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가 강원 지역 내 총 생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더니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간인 3.9%포인트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반해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생산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6.3%포인트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강원도가 대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대면형 서비스 대표적인 업종인 그 문화 서비스나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위기에 처한 강원도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강원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 달라진 관광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숨은 명소 찾기처럼 개인별로 세분화된 언택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주력합니다. 또한 양양 서핑이나 강릉 커피처럼 지역민이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만든 관광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전략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로 쏠렸던 관광객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가올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점으로 변하는 관광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 강원도 관광산업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많지만 주민 반대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경포호 주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강릉시 사천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기 위해 2019년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마쳤지만
아직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 주민 측이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고발 수사는 불기소 처리로 종결됐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은 거센 상태입니다. 그다음 위험하다. 그 옆에서 폭파 사건이 나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야 뭐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그럴 수도 있죠. 원자력이 어때요? 후쿠시마 터지고 러시아 터지고 할 때 고성군 주강면에도 지난해부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데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자가 발전 사업 인허가를 마친 상태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허가를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유해한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미 너무나 짧은 거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2019년부터 수소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횡성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횡성읍 조공리는 아예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일찌감치 사업이 무산됐고 우천면 문암리는 주민과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입니다.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발전소 가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피해를 줄 거라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실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사업법상으로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기 전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었지만 뒤늦게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자들이 설명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 1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징계위에 회부된 12명 가운데 10명을 징계했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 등의 사유로 2명을 해임 조치했고 1명을 강등, 2명은 정직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5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2%, 533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7%, 1,625원이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487명입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강원도 절반 이상의 시군에 역학조사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에 역학조사관이 없어 부재율이 78%를 넘었습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방역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군이 이달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 수당을 종전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매월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정선 지역 내에 모두 480명입니다. 한편 정성군은 올해 1월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에게도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이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 골든볼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직구처럼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야구공 모형의 골든볼을 국무총리가 직접 선정, 수여하는 상입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은 자원봉사자나 자녀들의 손빨래에 의존했던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가 코로나로 어려워지자 수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관광객들이 많은 초당동과 경포동 일대에 재난안전 CCTV를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초당동 아쿠아리움 뒤편의 넉대, 경포동 경포주차장의 석대 등 재난안전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CCTV 현황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63곳에 1,43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단 유치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과 영국 등 11개 나라 250여 명의 선수가 슬라이딩 센터와 스키 점프 센터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지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해 선수들의 비자 발급, 수송, 숙박과 의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원도와 평창군, 2018 평창기념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양양 베이징 공항 전세기 임시 운항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원정 진료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산모들을 위해 올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처음으로 채용한 화천군이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화천보건의료원 별관에 조성되며 5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수유실 등이 설치됩니다. 이용요금은 일주일에 90만 원으로 화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2주 동안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안에 위탁 전문기관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척항의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이 내년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이달 중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 사업을 완공하고 관리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쯤 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삼척항에 들어서는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은 진도 7.0 이상의 해저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할 경우 수문을 내려 피해를 막는 시설로 4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원주 지역의 대표 음식인 관찰사 옹심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메뉴가 개발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6월에 선보인 로제 관찰사 옹심이와 관찰사 얼큰 버섯 옹심이를 보완하고 새우탕과 만둣국, 떡갈비, 탕수육 등을 새롭게 추가해 6가지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원주시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관찰사 옹심이는 계절 메뉴라는 인식과 선호 연령층의 한계성이 있어 부대 메뉴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안에 2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해 관찰사 옹심이 메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강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두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요양, 학급 교체 등 보호 조치 비율은 21%로 전년도의 1.6배로 증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비율이 급증한 것은 학교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DB 농구단이 시티 유니폼 공모전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원주시와 원고지 구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이번 공모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